반갑습니다. 드디어 테슬라의 로보택시 모습이 처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영상의 화질이 아주 좋지는 않지만 주요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모델 Y 측면에 로보택시라는 문구를 그대로 볼 수 있으며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과 관련해서 테슬라 공식 계정과 일론 머스크 역시 추가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로보택시로 활용되고 있는 이 차량이 바로 여러분이 당장 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아쇼크는 시작은 천천히 시작하지만 점점점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바로 고객들이 구매할 수 있는 차량으로 로보택시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십만 대, 수백만 대의 로보택시가 펼쳐질 수밖에 없는 미래를 암시하는 글입니다. 그 밖에 테슬라 계정에서도 아주 장난스러운 글을 남깁니다. 로봇의 모습과 차량의 모습, 로보택시를 의미하는 이모티콘을 남겼고 이 글에 대해서 소이어님께서 정확히 언제인지 날짜를 달라는 답변을 남깁니다. 영어로 날짜를 의미하는 date라는 단어 같은 경우 날짜와 함께 대추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동음이 이어가 됩니다. 그런데 테슬라 계정은 소이어 씨께서 분명 날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3개의 대추 사진을 올리게 됩니다. 이건 하나의 장난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테슬라가 올린 이 3개의 대추 사진 의미를 3days로 바꾸게 되면 3일이라는 의미가 되고 이 3일을 오늘을 포함해서 3일 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10일, 11일, 12일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필 이 12일이 바로 블룸버그가 테슬라 내부자로부터 얻었다고 주장한 루머 기사에서 나온 로보택시 시작일과 일치하기도 합니다. 12일을 코앞에 두고 실제 운행 중인 로보택시가 목격이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도 다양한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도로는 아주 빠르게 바뀔 것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2, 3년 뒤 전 세계에서 아주 흔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답글을 남긴 이 원글 역시 중요합니다. 이 원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자율주행 산업에서 테슬라와 경쟁자들 사이에 큰 차이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같은 경우 R&D, 연구 비용에 들어가는 돈을 고객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자동차 역시 고객이 지불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돈을 바탕으로 AI 트레이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AI 트레이닝에 필요한 데이터 역시 테슬라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로보택시를 활용하는 차량에서만 데이터를 모으는 게 아니라 테슬라가 판매하고 있는 모든 차량에서 자율주행에 필요한 데이터를 모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곧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웨이모를 사용하는 고객들과 관련해서 다양한 리서치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가 알게 된 것은 웨이모를 사용하는 고객들은 더 이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직접 운전하고 싶지 않아 했으며 우버 혹은 택시를 타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 웨이모보다 더 낮은 가격에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더 나은 경험 역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점은 테슬라는 로보택시를 시작하자마자 수익을 보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웨이모 같은 경우 여전히 적자를 보면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더 뛰어난 성능의 자율주행을 만드는 길이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 이유 자체가 테슬라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또 고객들로부터 벌어들이는 돈으로 AI 기능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지만 웨이모 같은 경우 이 데이터 자체가 모이고 있지 않으며 돈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된다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좋아 보이지만 그 테크의 끝이 막다른 길로 향하는 게 웨이모인 반면에 테슬라 같은 경우 수익을 보면서도 훨씬 더 일반화되어 있는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글에 방금 봤던 일론 머스크가 답글을 단 것이고 이 세상이 아주 빠르게 바뀔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확인된 이 한 대의 로보택시는 테스팅 단계에 있는 그 시작을 나타내지만 로보택시가 미래를 바꾸는 속도는 99.9%의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2배, 아니 10배 이상 빠르게 될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아름답고 간단한 디자인 때문입니다. 단순히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센서를 적게 쓰는 것이 아니라 센서를 적게 쓸 때 오히려 가장 뛰어난 일반화된 자율주행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인은 도구 탓을 하지 않습니다. 또 동시에 장인 같은 경우 필요 없는 도구를 함께 사용하면 그 최종 결과값이 더 나빠진다는 거 역시 잘 알고 있으며 바로 그 길이 테슬라가 걷고 있는 길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추가 언급을 이어나갑니다. 지금 확인된 로보택시 같은 경우 테슬라가 공장에서 만들고 전혀 변형하지 않은 차량입니다. 이 말은 모든 테슬라 차량은 무감독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테슬라 자율주행 성능에 대한 언급도 이어나갑니다. 테슬라 AI 혹은 오토파일럿이 가장 뛰어난 사람 운전자보다 더욱더 운전을 잘하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건 경쟁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반사신경이 기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반사신경이 핵심이지만 이와 비슷한 일은 다양한 분야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되었던 게 알파고를 통한 바둑 대국이었고 이제는 그 누구도 사람이 인공지능 바둑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는 자율주행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배경 자체는 다르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반사신경이 빨라봤자 0.1초 정도인데 컴퓨터의 반응 속도는 이보다 100배, 1000배 더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자율주행에서 인공지능이 더욱더 그 진가를 발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밖에 일론 머스크가 다가오는 자율주행 발전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올해 말에 업데이트될 FSD 같은 경우 매개 변수가 4.5배 정도 더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모델의 매개 변수가 더욱더 증가하게 되면 이 모델을 돌리는 데 들어가는 시간 혹은 컴퓨팅 파워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을 활용할 때 최적화에 아주 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추가 정보까지 제공해 줍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에서만 메모리를 활용하고 시간 단위 역시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로 쪼개서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밝혔습니다. 이처럼 매개 변수를 4.5배까지 높일 수 있는 이유 자체가 다른 자율주행 기업과 비교했을 때 수백, 수천 배 더 빠르게 쌓이고 있는 자율주행 데이터와 함께 지금 또 추가로 건설 중인 AI 트레이닝 센터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테슬라만 유일하게 성취가 가능한 분야입니다. 다른 기업들과의 격차 자체가 4에서 5년 이상의 격차를 가지고 있으며 AI 세계에서 4에서 5년의 격차는 사실상 영원히 메꿔질 수 없는 격차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서 추가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현재 확인된 로보택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FSD가 어떤 버전인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일론 머스크가 새로운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바로 텍사스에 건설되어 있는 AI 트레이닝 센터를 통해서 만들어진 모델이 되는 것이고 지금은 로보택시에만 먼저 활용되고 있지만 조만간 전체 모델의 통합이 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서 확인하였던 매개 변수가 약 4.5배 혹은 4배 정도 더 증가하는 모델은 벌써 알파 스테이지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파 스테이지 같은 경우 베타 테스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초기 단계 개발 버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개발 버전 모델이 벌써 존재하고 있으며 이제 남아있는 게 매개 변수를 키운 이 모델을 더욱더 가꾸는 게 남아있는 것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 현재는 오스틴 로보택시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무감독 FSD가 몇 달 뒤에 모두에게 배포가 될 수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밝혔습니다. 그 밖에 라이센싱과 관련된 언급도 남깁니다. 많은 차량 제조사들은 계속해서 자율주행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 혹은 엔비디아에서 칩만 사면은 해결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에서 로보택시를 시작하고 이 로보택시가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확대됨에 따라서 대부분의 차량 제조사 역시 현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옹기종기 모여서 개굴개굴 거리고 있던 자신들의 우물이 얼마나 깊은 우물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지하 10km 정도까지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개구리들만 모여있다 보니까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혹은 기술적으로 얼마나 큰 격차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는데 이걸 깨닫는 순간 엄청난 충격을 받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충격을 받고 난 다음에는 테슬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밖에 중국 주간 보험 등록수가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2일에서 8일까지는 8,600대가 확인이 되었고
단순히 전주와 비교하면 33.8%가 내려간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분명 어제 영상에서 중국의 푸시 웨이브가 다시 클 수밖에 없는 시기다라고 정리를 하였고 마지막 월에 중국에서 판매량이 급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번 주 8,600대밖에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허니잼이 완전 잘못된 이야기 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중국 판매량 같은 경우 단오절이 포함되어 있으며 중국에서는 이 기간 동안 3일의 휴일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주와 비교해보면 판매량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됩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중국 전기차 제조사의 판매량 역시 많이 내려갈 때는 44%에서 일반적으로 20% 정도까지 판매량이 내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중국의 단오절 영향이 듭니다. 원래는 일주일 7일간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 휴일로 인해서 4일간 판매를 지속하였고 이 7일이 4일로 줄어든 것 자체가 영업기간이 42%가 줄어들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에서 많게는 44%에서 대부분 20% 정도의 감소가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수를 기준으로 하루 평균 몇 대를 판매하는지를 보게 되면 지난주 13,000대를 7일로 나누게 되면 하루 평균 1,850여 대를 판매하는 것이 됩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 이 8,600대를 4일간 판매하였기 때문에 2,150대로서 일간 평균 판매량이 300대 가깝게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작년 2분기 똑같은 가장 높은 판매량을 보여주었던 주가 17,500대인데 이때가 하루 평균 2,500대를 판매한 주입니다. 하루 평균 2,500대를 향해서 아주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번 6월 중국 내 판매량의 푸시 웨이브는 다음 주부터 그리고 6월이 끝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99%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역사상 처음으로 확인된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